180석 거대 여당을 이끌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발 전당대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 광주와 전남에서는 당대표 후보자들의 합동 연설회가 열리는데요. 현재까지 새 후보자들의 판세는 어떤지, 또 공약에서 차별점은 뭔지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 전당대회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최근 언론을 보니까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다, 어대낙이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큰 이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낙연 후보 40%, 김부겸 후보 22%, 박주민 후보 16%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1위 싸움보다는 2위 싸움에 더 관심이 간다는 평도 있고요. 이낙연 후보 캠프 내부에서는 2016년 추미애 대표가 기록했던 53%의 득표율을 초과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당대표 후보자들이 광주에 와서 내놓은 공약들 중에서 변호사님 보시기에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어떤 거였습니까? 예,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양에 차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주말 합동연설회에서 시원스러운 공약이 공개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관심이 매우 컸습니다. 최근 방사광 가속기 탈락이라든지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공약이 좀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다만 모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호남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지역성을 뛰어넘어서 전국적으로 어떤 정치를 하는가, 이것이 호남 정치의 본질이라고 언급을 한 것이 꽤 인상이 깊었습니다. 김부겸 후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안부 장관을 거친 경험을 통해서 사실 색다른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에 대해서 시각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제 생각에 광주형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핀셋 처방을 내린 후보가 단기간에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박주민 후보의 경우 가장 눈에 띄는데요. 헌법재판소 이전을 던졌습니다. 다만 광주의 경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그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이전을 언급한 것이 색달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공약을 좀 봤을 때 이런 후보들 간에 이런 차별점이 있었다라고 분석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당대표 선거가 전국 선거 중에 하나인데 광주나 호남 지역을 전국의 n분의 1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호남은 민주당 내부 지형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요. 약 30% 이상의 권리당원이 밀집해 있는 권리당원 최밀집 지역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이나 수도권 부동산 문제 등이 좀 중심적 의제로 나오고 있지만은 호남의 정치적 자존심을 세워주는 공약이 좀 내세울 필요가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 균형 발전 뉴딜이라는 단어를 제시를 했는데요. 네. 호남 특유의 균형 발전 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김부겸은 혁신도시를 유치를 할 때 광주 전남이 공동으로 해서 도시를 유치했던 그 경험에 살펴서 광주 전남 광역 경제권 형성이라는 단어를 던졌습니다. 박재민 후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적 의회 연석회의라는 단어를 던져서 지역적 차원의 의제를 당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를 광주에 이전하겠다거나 인권위를 이전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최근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공약들 나온다고 보십니까? 예, 지난주에도 비슷한 주제가 있었지만은 대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법수도 대구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가기관이 지금 혁신도시 시즌2를 맞아서 이전되는 것에 뭔가 선점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네. 후보들 입장에서도 광주에 어떤 기관을 내려보내는 것이 지역 민심을 자극할까 이런 부분 고민에서 비롯된다라고 보는데요. 아쉬운 것은 호남은 현재 미래형 먹거리가 굉장히 좀 아쉬운 상태인데요. 기존 산업 구조로는 돌파구가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전과 한전공대 유치에 연결선상이 돼 있는 산업 구조와 관련된 공약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단순히 사법기관 이전 이런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점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이 전당대회 분위기가 생각보다 오르지 않는다라는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관심이 아무래도 덜하다는 걸 텐데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간단히 키워드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도 나왔던 어대낙입니다. 두 번째, 언택트 전당대회 기법입니다. 세 번째로 경기 침체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이번 주말 합동연설회에서 각 후보들이 시원스러운 연설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준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